아이의 여름방학 시작과 동시에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이 캐나다에 놀러 오셨어요. 매년 한국의 무더위를 피해서 이맘때쯤 한두 달 정도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데요. 오실 때마다 늘 반갑고 든든한 손님입니다. 오실 때도 항상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들과 필요한 것들을 잔뜩 가져다 주시는데요. 멀리서도 저희 가족을 챙겨주시는 마음에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시부모님과 온 가족이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먼저 향한 곳은 저희의 단골 딤섬집인데요. 아침 겸 점심으로 1년 만에 대식구가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평소라면 절대 안 먹을 음식도 할아버지가 주시니 곧잘 받아먹는 저희 아들입니다. 새우 별로 안 좋아해? 이거 한번 먹어볼까? 한 번만 먹어볼까? 그다음 식사 후엔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어서 모시고 갔어요. 친구랑 한번 가봤었는데 분위기도 괜찮고 음식도 맛있어서 시부모님 오시면 같이 꼭 가야지 하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근데 시부모님이 한국에서는 카페를 거의 가보신 적이 없다고 하셔서 괜히 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앞으로는 좋은 곳이 생기면 자주 함께 모시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하나도 안 맞는데 망했는데 두대인데도 내가 하고 싶어야겠다. 우와 이게 가깝다. 이 줄기가 그죠? 이거? 몰라요, 어머니. 이게 더 맛있나? 이것도 달긴 달더라. 본격적으로 장을 보러 코스트코에 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이렇게 오실 때마다 항상 마트에 가셔서 제일 먼저 저희 집 냉장고부터 채워주시는데요. 평소엔 세 식구라서 음식도 소량으로만 사곤 했는데 오늘은 함께 먹을 가족이 많으니 고기도 과일도 가득 담아봅니다. 시부모님의 필요한 게 있으면 지금 다 사! 라는 말씀에 평소에는 살까 말까 망설였던 물건들도 이날은 시부모님 찬스로 마음껏 카트에 담아봅니다. 그 시간 나오나? 우리 안 하는 걸로 딱 사다. 내가 제일 여기. 할아버지가 장난감을 사준다고 하셔서 월마트에 들렀어요. 얼마 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마인크래프트 시계를 드디어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실 저랑 남편은 아직 시계 볼 줄도 모르는데 왜 벌써 시계를 갖고 싶냐며 사주는 걸 미뤄왔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손주가 원한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사주십니다. 장난감을 산 로니는 하루 종일 너무 신나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뽀뽀도 해주고 아주 서비스가 정말 좋습니다. 카메라를 수 있어. 이? 해봐야 돼. 뒤떨어지 마. 마마미야. 공짜일 거네. 꼼짝할 것 같아. 이대로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가 또 어딜 좀 들르자고 하십니다. 시부모님이 한국에서 친구분 댁에서 보셨던 바베큐 그릴이 너무 좋아 보이셨다고 저희 집에도 하나 사주신다 해서 따라왔습니다. 발코니에 두기에도 딱 좋고 캠핑 다닐 때 접어서 들고 다니기에도 좋은 컴팩트한 사이즈의 바베큐 그릴이에요. 사실 캐나다는 이렇게 집 밖에 바베큐 그릴을 두고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제 저희도 바베큐 그릴이 생겼으니 본격적으로 열심히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시부모님을 줄줄 따라다니다 보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그거 너무 작다. 이 안에 다 들어있네. 더 필요한 거. 그릴 브러쉬. 이거 하나 나왔다. 여러 개 살 필요 없이 그거 하나 딱 가방에 넣어서 하면 되겠다. 대박. 가만히 좀 손이 되게 좋더라고. 나가려 타야 돼. 생긴 이 껌치기 안 닫아. 아, 우리나라 다 안 된다. 테이프요? 저녁은 시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돼지 등갈비 오븐 바베큐 구이를 준비했어요.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저희 집 단골 메뉴예요. 등갈비 고기는 핏물과 근막을 제거한 뒤 앞뒤로 머스타드를 골고루 바르고 설탕, 허브 시즈닝, 소금, 후추를 넉넉히 뿌려줍니다. 이때 허브 시즈닝은 좋아하는 제품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요. 갈릭 시즈닝, 스테이크 시즈닝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이렇게 밑작업을 끝낸 고기는 호일에 감싼 뒤 160도 오븐에서 2시간 동안 천천히 구워줄 거예요. 와, 대박이에요. 진짜 잘 만들었다. 와, 대박. 나 한 개 보여줄까? 이거 있지? 에그가 있지? 그 사이 저희 아들은 아까 할아버지가 사주신 레고를 혼자서 뚝딱 완성해버렸습니다. 밑에 여기 있어, 여기 뒤에 있어. 요즘 마인크래프트에 푹 빠져있는 저희 아들인데요. 모든 물건을 마인크래프트가 그려진 걸로 사고 있습니다. 아, 귀엽다. 두 시간 오븐에서 구워진 고기는 바비큐 소스를 바르고 오븐 온도를 180도로 올려서 앞뒤로 15분씩 총 30분 더 구워줍니다. 이때 바비큐 소스는 마트에 파는 아무거나 마음에 드시는 걸로 쓰시면 돼요. 바비큐 소스는 맛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가니쉬로 곁들일 감자와 아스파라거스를 준비했어요. 야채는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만 간단하게 뿌려서 에어프라이기 최소고위 모드로 돌려줬어요. 이렇게만 구웠는데도 너무 맛있었어요. 호일에 눌러붙은 소스가 타면서 자꾸 연기가 나서 고기를 다른 트레이에 옮겨서 반대쪽 마저 구워줄 거예요. 고기가 너무 연하게 잘 익어서 트레이에 옮기는데 자꾸 부서졌어요. 반대쪽에도 소스를 넉넉히 발라주고 15분 더 구워줄게요. 나는 여기 빨리 갈 수 있어. 그냥 여기 가서 그다음 이거를 넣고 그다음 여기 그냥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간도 딱 알맞게 됐고 고기가 얼마나 부드럽고 촉촉하게 잘 익었는지 정말 입에서 살살 녹았어요. 이야. 그 맛이 나. 남편이 어제 새로 산 그릴을 테스트한다고 스테이크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유튜브로 그릴에 고기 굽는 영상을 돌려보면서 공부했대요. 저에게 제대로 된 스테이크를 맛보여준다고 기다려보라는데요. 글쎄요, 고기 굽는 모양새는 꽤 그럴싸해 보여요. 솔직히 저는 맛을 크게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와, 이거 진짜 미쳤어요. 그릴로 구운 고기는 확실히 달랐어요. 육즙이 살아있고 식감도 너무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고기는 남편 담당 확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김밥을 말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멋모르던 20대에 결혼을 해서 결혼 초에는 시어머니가 거의 다 요리를 해주시고 저는 옆에서 보조만 했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주방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어깨 너머로 보고 배워서 그런지 김밥만큼은 여전히 시어머니 스타일로 말고 있어요. 김밥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마는 게 김밥 아니겠어요? 오늘은 시금치가 없어서 대신 냉장고에 있는 부추를 넣어봤습니다.
반만 하고 위에 붙일 거야. 김밥은 밥이 많이 들어가고 안 작은 거. 이거 조금만 먹었어. 그렇지 던져서. 나는 어릴 때 나물 밀라고 김밥을 그지? 이거 먹으면 시금치도 먹고 이러니까. 빨간 무시 많이 살렸고 그지? 그리고 요새는 뭐 전부 다 손 씹은 대로 하지만 또 내가 저기 되게 작거든. 계란 많이 넣고 막 계란 많이 들어가고. 한국에서 요즘 뭐 해 드세요? 응? 뭐 해 드세요? 무슨 한국서? 뭐 밥. 한국에서 대강 먹는데 대강 하기 싫다던데. 이해가 된다. 응. 하기 싫다던데. 내밥 안 했으면 좋겠다 하기. 그 선우용녀가 이제 혼자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조식을 호텔로 가가지고. 케이크 한 날 보니까 그렇게 가는 돈이 없나? 돈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돈도 그것도 있고. 밥 오히려 막 재료 사면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식 시어머니랑 이런저런 그동안 못했던 수다를 떨면서 김밥을 싸다 보면 어느새 김밥이 한 줄 두 줄 완성됩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김밥 마무리는 어머님께 넘기고 저는 논이가 먹고 싶다는 된장국을 끓이러 갑니다. 먹어보라고요? 응. 저 꼬투리가 별로 맛있잖아. 응. 맛있는데? 응. 안 짜? 아 그래? 별로 안짠 것 같은데? 나도 이래가지고 먹으니까 안 짭더라. 미나리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중화됐나 보다. 맛있어. 맛있어. 별로 안 짜죠? 예쁘다. 통깨 여기. 저희 시어머니는 요리도 눈으로 먹는 거라고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김밥 한 줄도 대충 내지 않고 이렇게 예쁜 접시에 최대한 정갈하게 담아내십니다. 오늘따라 김밥 안에 들어간 부추랑 당근 덕분에 김밥 색감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역시 김밥은 우리 집 김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엔 도토리묵 반찬을 하려고 낮부터 도토리묵을 쓰기 시작했어요. 도토리 가루랑 물을 1:6 비율로 섞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주면 되는데요. 묵 만들기는 어렵지는 않지만 묵 굳히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라 미리미리 여유롭게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한 시간 동안 불린 도토리 가루를 중강불에서 끓이다가 거품이 일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이고 30분 동안 천천히 잘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아들이 도토리묵 기포 터지는 소리에 맞춰서 비트박스를 깔아준대요. 엉뚱하고 귀여운 아들 덕분에 갑자기 주방 분위기가 한층 업되었어요. 타이머 15분 남았을 땐 소금 1티스푼을 넣어줍니다. 타이머 5분 남기고는 식용유 1스푼을 넣어주는데요. 들기름을 넣으셔도 되고 올리브유만 빼고 아무 기름이나 넣으시면 돼요. 저는 아보카도 기름을 1스푼 넣어주었어요. 윤기 나고 찰진 묵을 만들기 위한 작은 팁이에요. 기름이 넣자마자 이렇게 묵이 윤기가 돌아요. 완성된 도토리묵은 플라스틱 용기 말고 이런 유리 밀폐 용기에 담아서 실온에서 식혀줍니다. 묵이 식는 동안은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왕갈비탕을 준비했어요. 갈비는 먼저 월계수잎과 콩후추를 넣고 데쳐서 불순물과 기름을 제거해 줄 거예요. 데친 고기는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주고 지방이나 뼈 조각을 깨끗이 없애줄게요. 인스턴트 팟에 고기와 파, 다시마, 액젓, 물을 넣고 압력솥 모드로 30분 끓여줍니다. 저는 이날 무가 없어서 생략했는데요. 물을 반 토막 넣으면 훨씬 국물 맛이 시원하고 맛있어져요. 이번에는 고명을 준비해 볼게요. 저희 집은 갈비탕에 계란 지단과 파를 넣어서 먹는데요. 원래는 흰자 노른자 할 거 없이 한꺼번에 지단을 붙이는데 오늘은 특별히 노른자와 흰자를 따로 붙여서 더 먹음직스럽고 예쁘게 만들어 봤어요. 도토리묵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간장, 액젓, 고춧가루, 설탕, 마늘, 식초, 깨소금을 넣어줬어요. 계량은 따로 하지 않고 중간중간 맛을 보면서 만들었어요. 야채는 양파, 당근, 깻잎을 채 썰어서 함께 버무렸어요.
완성된 묵은 탱글탱글하게 너무 잘 나왔고 샐러드 야채랑 함께 무치니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도는 도토리묵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갈비탕도 완성됐어요.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을 채망에 걸러서 향을 더해줬어요. 갈비탕 위에 차례대로 고명을 얹으면 오늘의 저녁 준비는 끝입니다. 시아버지가 의외로 먹방에 소질이 있으셔서 오늘은 단독샷으로 찍어드렸어요. 며느리가 유튜브 찍는다고 리액션도 해주십니다. 항상 식사하실 때마다 식당에서 사 먹는 것보다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 한마디의 모든 수고가 보람으로 바뀝니다. 오늘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가족과 함께한 따뜻한 하루였습니다.